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가방이 등을 스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열이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이어폰 너머로 흘러나오는 음악도 거슬리고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정작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 말입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파고들고 발밑으로는 전동차의 진동이 올라오고 코끝에는 퀴퀴한 지하철 특유의 냄새가 스며드는데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소용돌이칩니다. 이런 경험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째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정체를 잃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1년 한국심리학회지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성인 약 10명 중 3명이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모르는 채 분노가 쌓이면 결국 엉뚱한 곳에서 폭발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후회의 무게가 또 다른 짜증이 되고 짜증은 다시 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먼저 분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 자체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심호흡을 하라는 조언이나 참으라는 말은 이미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겠지요. 분노는 감정의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분노가 혼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숨어 있는 다른 감정이 먼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호수 표면에 떠오른 연꽃처럼 보이는 건 분노인데 물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라는 뿌리가 잠겨 있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면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 표면에 드러난 감정은 분노였지만 그 찰나에 먼저 스친 감정은 내가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수치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왜 화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알면 어떻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낭낭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34살 직장인 민재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미 짜증이 가득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회사 현관문을 밀 때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걸 느끼지만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회의실에서 상사가 보고서에 빨간 줄을 그을 때 민재 씨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선명하게 섭니다. 근데 민재 씨가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보고서 수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분노 밑바닥에는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1차 감정과 2차 감정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레슬리 그린버그 교수는 감정중심 치료이론에서 분노가 종종 더 취약한 감정을 보호하는 가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직전에 손이 떨리면서 동시에 괜히 주변 사람에게 짜증을 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짜증의 진짜 이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민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칭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갔을 때 잘했다는 말 대신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인정에 목마른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상사의 빨간 줄이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다는 선고처럼 느껴진 겁니다. 문제는 민재 씨 본인이 이 연결고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냥 내가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혹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그 문장이 감정을 더 깊은 미권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걸 민재 씨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의 뿌리를 모르는 상태는 눈을 가린 채 미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출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벽에 부딪히는 횟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 감정의 뿌리를 잃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감정 언어의 빈곤입니다. 핀란드 출신 정신과 의사 페테르 시프네오스가 1973년에 처음 제안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를 연구하며 이 현상에
감정인식 곤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시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좀 그래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에 붙일 이름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울면 그만 울어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기회를 빼앗깁니다. 화를 내면 시끄러워라는 반응을 받은 아이는 분노가 나쁜 것이라는 등식만 학습하고 분노 아래 숨은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의 색깔이 전부 회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치 물감통이 100개 있는데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전부 같은 색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몸의 감각이 감정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유 없이 속이 메스꺼린 적 있으십니까? 그 메스꺼림이 바로 감정이 몸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편지를 읽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고 어깨가 결리면 파스를 붙이면서 그 통증이 감정에서 왔을 가능성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보내는 경고등을 꺼버리면 감정은 더 큰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분노라는 가장 강렬한 불꽃을 터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감정의 비상벨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탁 쳤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화가 확 올라온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편도체가 전전두엽보다 먼저 반응한 결과입니다. 전전두엽은 이 감정이 뭔지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데 편도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환한 표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하고 이름을 붙이게 했더니 뇌 촬영 결과 편도체의 활성이 약 2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갑자기 내일 발표가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아, 내가 지금 불안한 거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더니 조금 진정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편도체의 흥분을 가라앉힌 순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화를 참기만 하거나 소리를 질러서 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분노를 없애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분노를 더 키우는 역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4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화가 날 때 격렬한 운동이나 소리 지르기처럼 각성 수준을 높이는 활동은 오히려 분노를 증폭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개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시원해진다는 통념이 실제로는 뇌의 각성 상태를 더 끌어올려서 분노를 강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화가 나서 문을 퀭 닫았는데 닫는 순간에는 시원했지만 5분 뒤에 더 짜증이 몰려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각성 증폭의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각성을 낮추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기가 왜 화나는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감정정리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연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를 일상에 적용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속으로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뭐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매운 음식을 먹다가 혀가 얼얼한데 이게 맵기인지 아픔인지 구분하려고 한 번 더 씹어본 적 있으십니까? 감정도 똑같습니다. 분노라는 큰 덩어리를 한 번 더 씹어보면 그 안에서 서러움이 나올 수도 있고 억울함이 나올 수도 있고 무시당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떠올리려 해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몸의 감각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화가 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손이 떨리는지 턱에 힘이 들어가는지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드는지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혹시 화가 나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이를 꽉 깨물고 있었던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몸은 이미 감정을 알고 있었는데 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눕기 전 3분만 눈을 감고
발끝부터 멀리 끝까지 몸의 감각을 천천히 훑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면 오늘 유독 어깨가 무겁다거나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다는 감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이 감정의 주소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일지를 쓰는 겁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는 30년 넘게 글쓰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5분에서 20분 동안 자신의 감정 경험을 솔직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친구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하면서 정리가 되더라라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글을 쓰는 행위도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맞춤법도 문장 구조도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내가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몸에서 무엇이 느껴졌고 그 밑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를 날 것 그대로 적는 겁니다. 결국 분노의 뿌리를 찾는 요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와 몸의 감각 관찰하기와 감정일지 쓰기라는 세 가지를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눕는 순간 피곤해서 그냥 잠들고 싶은 마음이 먼저 올 겁니다. 혹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날 밤에 바로 이불 속으로 파고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정 정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늘 밤 딱 한 줄만 적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내가 가장 짜증이 났던 순간은 이것이었고 그때 내 몸은 이랬다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민재 씨도 처음에는 자기 감정을 적는 게 오글거린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열흘쯤 지났을 때 자기가 상사에게 화를 내는 패턴 뒤에 항상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 씨의 분노는 처음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분노가 이름을 얻는다는 건 감정이 괴물에서 동반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름 모를 괴물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때 우리는 겁에 질리지만 그 괴물의 이름이 외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면 비로소 마주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왜 화나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그 분노에게 조용히 물어봐 주십시오. 너의 진짜 이름이 뭐니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인 감정의 매듭을 풀어내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 유모를 화의 주먹을 쥐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손을 천천히 펴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건 거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늘 밤 적는 단 한 줄의 문장입니다.